오늘 꿈의 제목을 이제 내가 정해 본다면, 변화에 대한 시도와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꿈 제목에 이제 거의 이제 꿈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꿈을 보면은 이제 아주 본능적이고 힘이 세고 건장하게 생긴 남자 조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한 여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구조, 관계, 역할 그랬잖아요. 이 한 남자가 누구냐? 아니무스라고 정의하는 순간 아니무스 이론에 빠져버립니다. 아니무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남자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의 역할이 뭐냐가 더 중요해요. 이 남자가 아니무스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니에요. 이 남자의 역할이 뭐냐, 어떤 역할을 꿈에서 하고 있느냐, 그걸 찾으라는 거죠. 가능한 한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무스니 아니마니 그림자니 이런 말은 가능한 한 덜 해라.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남자 조리사가 있고 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 살을 요리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테스트 한다는 말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보충 설명에서 조리사와 A 여인이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테스트라는 의미가 실험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험이 아니에요. 템프티드가 아니에요. 어떤 자기 자신을 유혹한다라든가 이런 시험에 들지 말을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도인 거예요. 시도. 너 이거 한번 시도해 볼래?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남성이 하는 것이죠. 자기 살을 요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시도해 볼까? 너 과연 그거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 놓고 정작 자기는 안 하고 메인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남성의 역할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유혹하는 남성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한번 너 살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좀 종용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툭 던졌지 사실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성은 적어도 분명한 거는 변화에 대한 시도. 네가 과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네가 너 자신을 바쳐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변화를 할 수 있어?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가녀린 한 여인 B가 나타나서 후라이팬에 고기를 볶고 있어요. B가 누구고 A가 누구냐? 이게 누가 그림자고 누가 자아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꿈자는 마치 제 3자처럼 관객처럼 무대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A와 B는 꿈자의 두 측면을 대변한 듯한 느낌이에요. 대변하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은 한번 시도해 볼까? 정말 내 살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한번 시도해 봐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대변한 거고, B란 여자는 이제 그것을 실제 실행에 이제 옮기는 시범을 보이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누구는 그림자고 누구는 자고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굳이 융이론으로 말한다면 자아의 두 측면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던 중에 그 B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 그 회음부의 살을 베어서 다른 살과 함께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음부 살을 베어서 요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이제 그 중요한 부위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하고 연계가 많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갱년기라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능장애라든가 아니면 여성성에 대한 변화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꿈을 보는 것하고 여성이 꿈을 보는 것하고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것을 이 회음부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여성의 어떤 중요한 부위든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꿈에서 자기 어떤 살을 받쳐서 요리를 할 수 있나 했기 때문에 이 꿈의 주제가 희생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나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고 내가 나를 갖다 바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이 꿈은. 내 몸을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이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갖다 바쳐서 누구를 구제를 한다거나 내 죄를 용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정화를 위한 희생제물도 아니에요. 내 걸 활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물론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희생을 하되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다기보다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과 그것이 여성적인 것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 여성적인 것과 여성적이 아닌 것의 연합인 거죠. 회음부와 회음부가 아닌 다른 부분이에요. 그것이 남성적인 거든 아니면 여성적인 것을 굳이 대변하지 않는 다른 부분이건 아니면은 여성인 자아와 다른 사회적인 관계든 어떤 이런 두 대극 사이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를 희생해서 죽고 재탄생하고 이런 죽음과 재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내 걸 바쳐서 보다 나은, 보다 고차원적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이다. 일종의 이제 내 몸이 원진료라면 원진료 외에 다른 요소들하고 결합해서 어떤 철학자의 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보다 고차원적인 이런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희생제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녀 이제 B라고 하는 여자가 곧 쓰러질 듯이 창백하고 마치 체면에 걸린 듯하다. 만약에 A가 의식적으로 약간의 의식을 갖고 시도하는 꿈자아를 대변한다면 B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B라고 하는 상은 이제 그 어떤 실제 자기의 어떤 몸을 바쳐서 희생해서 아니면 제물로 바쳐서 아니면 원재료를 써서 다른 것과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 때는 제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죽음의 상태, 거의 무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고 그 상태는 거의 아마 이제 죽음으로 대변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고 새로운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게 이제 연금술에서 병든 왕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늑대가 이제 병든 왕을 이제 잡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든 왕 이전의 자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전의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상태로 가는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죽인다라기보다는 어떤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다른 것을 첨가하는 이런 관계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테스트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시도를 포기했다. 이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시험한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남성조리사는 일종의 변화를 요구하는 창조적인 아니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화를 요구하는데 요리를 만들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특별히 요리,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하고 요리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꿈도 많이 꾸잖아요. 그거는 주로 동화예요. 근데 여기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인데, 이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 과정이 해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해체와 용해, 융합, 그러니까 분리와 해체를 통한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희생한다라기보다는 나를 해체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산산조각 내서 해체해서 다른 원소들하고 연합해서 새로운 단계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이런 연금술의 이제 과정과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요리를 통해서 이제 몸이 원진료에 이제 어찌 보면은 갇혀버린 신성한 물이 있다는 얘기죠. 융의 얘기로 하면은 에테르, 그 신성한 물이 이제 원진료에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몸을 해체시켜서 그 에테르를 신성한 물로 신성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 사상하고 비슷한데, 영지주의는 그 물질을 악하게 봤지만 연금술에서는 물질을 악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갇힌 신성한 물, 신성한 영을 해방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 여성 B라고 하는 여성은 결국 참백하고 최면에 걸린 상태는 무식 상태고 어떤 해체와 용해를 통한 자아의 일시적인 상실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해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이 꿈의 얘기는 뭐냐면, 내 살을 내가 먹든 아니면은 재창조를 하건 내 살을 결국은 내가 제물로 바치거나 내가 먹거나 그걸로 요리를 하거나 어떤 이제 재단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 살을 내가 죽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로보로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했죠. 근데 우로보로스는 조금 달라요. 우로보로스는 어떤 희생제물로 바치기보다는 내가 나를 먹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어떤 셀프의 측면을 말해요. 전체성의 스스로 살아남는 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로보로스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살을 먹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이제 그 전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보면 이제 성찬식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예수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수는 뭐냐면 자기 몸을 칼로 베고 찢어서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의 네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걸 예수의 희생을 네 몸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거고, 예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는 자기 몸을 찢고 갈갈이 해치고 분해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요리를 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줌으로써 예수 본인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롭게 맺는 계약의 갱신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음식을 먹고 나의 세계로 들어오고 내 고난을 담당한 만큼 나도 나를 주고 나도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꿈은 사실은 초시모스 환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초시모스 환상에서도 그 초시모스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제단에 있는 환상을 보죠. 제사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칼로 찌르고 해체하고 구멍 뚫고 난리를 쳐요. 어찌 보면은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을 칼로 찌르고 해체하는 사람도 결국은 초시모스 자신이 투사된,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뭐 그림자니 뭐니 아니마니 아니무스니 자꾸 정의하다 보면 그런 본질적인 역할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 뭘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살점들이 뛰어나가고 이제 막 그 모두들 그 기술에 맞게 불 속에 태워서 나는 나의 신체가 변화하여 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참기 있는 고통이었다. 그 결국은 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가 이것을 설명하고 내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니까 이제 그 제사장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의 눈이 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가 제사장도 누군가에 의해서 칼로 찢기고 해체당했는데 나중에는 그는 자신의 모든 살점을 모두 토해냈다. 결국 그 제사장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 것으로 이제 환상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조시모스는 그가 하나의 호문클루스,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변화한 것을 이제 또 관찰해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로 자신을 뜯고 자신으로 침몰하는 것을 직접 본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은 소시모스 대신하는 거고, 조시모스가 그를 통해서 그런 행위에 동참하거나 실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와 B라고 하는 여성은 나에게 있는 갈등하는 두 마음인 것이죠. 정말 나는 변화해 볼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